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어떤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6.1.5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을 적용해야 될지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어떤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을 적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터럽트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외부 하드웨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가 이제 아주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어떤 손으로 터치를 이제 휴대폰의 화면을 터치를 하면 터치 인터럽트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인터럽트가 이제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을 때만 발생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인터럽트가 이제 일초에 수십 번 발생하는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 IRQ나 태스클릿 방식을 적용하면 좋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인터럽트 핸들러가에서 이제 탑 F로 빠르고 간결하게 코드가 실행된 다음에 소프트 IRQ 서비스에서 똑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인터럽트 후반부 처리를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인터럽트에 대한 이제 어떤 코드의 실행 시간이 민감할 경우에 태스크릿이나 소프트 IRQ 기법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IRQ 스레드 방식과 워크키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적었는데요. 워크키 방식을 적용하면 좀 여러가지 좀 어려움이 봉착할 텐데 꼭 IRQ 스레드 방식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터럽트가 일주일에 수십 번 발생한 디바이스 경우에는 좀 태스크릿 기법을 적용하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현재 개발 중 시스템의 인터럽트의 개수가 200개 정도가 됩니다. 이제 이때 어떤 방식을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이제 그 질문인데, 일초에 수백 번 이상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걸 제외하고는 이제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으로 IRQ 스레드 방식으로 적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인터럽트의 개수가 200개인데 이 중에서 180개 인터럽트를 IRQ 스레드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180개의 이제 인터럽트 후반부 처리용 이제 IRQ 스레드가 생성이 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인터럽트의 개수만큼 이제 200개면 200개라고 제가 가정하겠습니다. 200개만큼 IRQ 스레드를 생성하면 IRQ 스레드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 64비트 아키텍처를 이제 적용한 시스템에서는 그 램 사이즈가 대부분 4기가 이상의 이제 메모리를 적용하거든요. 4기가나 8기가, 12기가, 16기가까지 적용하는데 메모리 공간이 넉넉한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제 200개 정도의 IRQ 스레드가 생성이 돼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32비트 아키텍처에서 램 사이즈가 이제 1기가 언더다 뭐라고 할 경우에 이렇게 인터럽트 개수만큼 IRQ 스레드를 생성하게 되면 시스템의 메모리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의 어떤 스펙이나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이 기법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정답은 없어요. 이제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어떤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정답은 없는데, 사실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으로 워크큐에 워크 핸들러를 많이 이제 활용했었어요.
근데 2014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IRQ 스레드 방식으로 인터럽트 후반부를 많이 설계하는 이제 추세이고요. 그래서 IRQ 스레드 방식과 그리고 워크 핸들러, 워크를 활용하는 기법이 많이 활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으로 어떤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